사용자 모듈과 패키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보너스 코너 강의는 사실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용도 길고요. 꼭 필요한 주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파이썬 실력이 늘어서 개발자 수준이 되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라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책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운영체제 환경에 맞게 직접 폴더와 파일을 만들고 따라하면서 코드를 실행해봐야 이해를 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화면을 멈추고 직접 해보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강의에서 해야 될 것은요, 패키지를 만들고 패키지를 2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모듈들을 만들 건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구조와 같이 처음에 myPythonLib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아래 또 하위 패키지로 GUI라는 패키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Learning, Mining, Ontology, Parsing Text라는 가상의 모듈을 만들 거고요. 또 GUI 패키지 안에는 Map, REST, Factor라는 가상의 모듈을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모듈을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요. 아래에 있는 코드를 작성한 후에 learning.py라는 파일명으로 현재 여러분의 작업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화면을 멈추시고 작성한 후에 learning.py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learning이라는 모듈을 여러분이 하나 만드신 겁니다. 앞서 작성한 learning.py 파일을 이제 이것을 모듈이라 부르는데요. myPythonLib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든 후에 거기로 옮깁니다. 제가 여기 강의할 때는 myPythonLib이 여기 윈도우의 경우에는 C 드라이브의 users 밑에 ontology라는 사용자 아이디 아래에 바로 만들었다고 가정하고요. 맥의 경우에도 users 밑에 ontology라는 사용자 바로 아래에 myPythonLib 디렉토리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myPythonLib 디렉토리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빈 파일을 생성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메모장도 좋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파이썬 에디터를 사용해서 그냥 파일 이름만 만들어서 저장을 해 주십시오. myPythonLib 디렉토리에는 mining.py, ontology.py, parsing text.py, 그리고 밑줄 2개로 시작하고 밑줄 2개로 끝나는 init.py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myPythonLib 디렉토리에는 learning.py와 mining.py, ontology.py, parsing text.py, init.py 이렇게 5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yPythonLib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인 GUI 디렉토리 여기 아래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일단 디렉토리를 만드셔야 되겠죠. GUI라는 디렉토리를 만드시고요. 그리고는 이 디렉토리에는 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빈 파일을 생성합니다. map.py, rest.py, factor.py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밑줄 2개로 시작하고 밑줄 2개로 끝나는 init.py 이렇게 만드세요. 여기 있는 내용대로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이런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myPythonLib 아래에 하위 디렉토리로 GUI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myPythonLib 안에는 이렇게 5개의 파일이 있고 그 하위 디렉토리인 GUI 아래에는 4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현재 비워져 있습니다. 러닝 파일은 우리가 내용을 이미 채웠죠. 그 외에는 다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모듈의 코드를 추가할 것입니다. myPythonlib 패키지 디렉토리에 위치한 mining.py 모듈에 이제 여기 있는 아래 코드를 추가한 후에 저장을 하십시오. 여기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데요.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association rule mining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문자열로 대용량 데이터에서 변수들 간의 흥미로운 관계를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문자열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요, myPythonlib 아래 하위 디렉토리 GUI, 즉 myPythonlib.gui 패키지 디렉토리에 위치해 있는 rest.py라는 파일 모듈이죠. 여기에는 아래에 있는 코드, 즉 load라는 함수를 추가를 할 거고요. 이것 또한 도트 행렬 자료 구조인 픽셀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같은 GUI 패키지 디렉토리에 위치한 vector.py라는 모듈에는요, 또 동일 이름의 load라는 이름으로 점과 점을 연결하는 좌표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문자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만들었으면요,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우리가 패키지에 있는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법을 배울 건데요. sys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파이썬이 제공하는 이 sys 모듈의 path.append 메소드를 사용하면요, 모듈을 저장한 패키지 디렉토리로 직접 이동하지 않고 모듈을 불러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 윈도우에서 환경 변수에서 path 거기에다가 이렇게 디렉토리 폴더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이제 폴더에 있더라도 거기 있는 프로그램에 불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sys 모듈의 path.append 메소드로 내가 부르고자 하는 패키지 디렉토리를 입력을 해 놓으면은 거기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내가 어떠한 현재 디렉토리에 있더라도 불러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먼저 한번 sys 모듈 한번 불러 볼까요? 여기처럼 import sys 해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고 났어요. 그리고는 프린트 문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처럼 대표 형식으로 sys.path 이렇게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그 아래에 이렇게 리스트로 쭉 path가 나옵니다. path가 나오는데 맨 앞에 있는 요 빈 문자열 있죠. 요것은 이제 실제로 현재 디렉토리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보여주는 게 이 sys.path path 함수입니다. path 속성이죠,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모듈이 여기 path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요, 디렉토리를 이동할 필요 없이 바로 불러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있는 환경 변수 path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파이썬이 자동으로 찾아서 불러오는 모듈들을 저장한 그런 경로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대로 sys.path의 append 메소드를 사용해서 내가 이제 C 드라이브의 users 아래에 있는 ontology를 추가합니다. 우리가 앞서 myPythonlib이라는 패키지를 어디에 만들었나요? 바로 users ontology 아래에다가 myPythonlib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패키지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yPythonlib을 가지고 있는 부모 디렉토리인 ontology를 path에다가 넣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myPythonlib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sys path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import 문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방금 만든 현재 나의 디렉토리는 어디에 있든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import mypython-lib.learning이라는 거 해서 이제 모듈을 불러오면요. 즉 mypython-lib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learning이라는 모듈을 불러온 후에 mypython 여기 보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물론 다른 방법을 써도 돼요. 프람 문을 써도 되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인 import 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바로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mypython lib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import 문을 써서 사실은 함수를 불러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맥 환경에서 한번 우리가 해볼게요. 맥 환경도 같은 결과입니다. 맥 환경도 sys 모듈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sys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sys 모듈의 패스, 즉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디폴트로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앞과 마찬가지로 내가 온톨로지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mypython-lib을 불러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sys.pass-append를 써서 요 경로를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나서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users 온톨로지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import mypython-lib.learning이라 하게 되면은 이 파이썬은 여기 sys.pass에 있는 모든 폴더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mypython-lib이라는 패키지가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패키지 내 모듈에 이제 함수에 접근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절대 경로를 사용하는 방법과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예에서 봤듯이요. 일단 먼저 앞서 했던 예에서는 절대 경로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로를 포함시킬 때 루트 폴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sys.pass.append에다가 루트에서 users의 ontology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절대 경로로 나의 패키지가 있는 위치를 담은 부모 디렉토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윈도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윈도우도 이번에는 역슬래시 쓸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이제 슬래시를 사용해서 이렇게 C 드라이브의 users 밑에 ontology다.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규칙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호출했다 가정하고요. 우리가 방금 만든 것들을 부르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import를 해서 mypython-lib이라고만 했습니다. 패키지 이름만 썼죠. 그리고는 mypython-lib의 mining 모듈이죠. mining 모듈의 association rule mining이라는 함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니까 attribute 에러가 나죠. 모듈 mypython-lib은 mining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import하고 전체 경로를 다 이렇게 정했죠. mypython-lib mining 그리고 association rule mining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소출하니까 신텍스 에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import문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이미 학습을 했지만은 이렇게 사용자 패키지를 만든 후에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를 보면 어떤가요? import하고 이번에는 이제 맨 끝에 갈로 없이 했습니다. mining.association rule mining 이렇게 하니까 에러 메시지가 좀 다르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module not found error라고 되어 있습니다. no module name이라고 하면서 mypython-lib.mining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import하고 myPython-lib 패키지 이름 .mining 모듈 이름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패키지 이름 .모듈로 import를 한 후에 다시 풀네임으로 myPython-lib mining.association rule mining 이렇게 해서 association rule mining 함수를 호출하면은 정확하게 호출이 됩니다. 하지만 패키지 이름만 써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코드처럼요. import myPython-lib을 해서 풀네임을 쓴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import myPython-lib.mining이라 해서 불러오기를 하고 풀네임으로 myPython-lib mining.association rule mining 이렇게 하면은 문제없이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from import 문을 쓰면 되죠. 이렇게 from import를 썼어요. from myPython-lib 저 패키지 이름이 오고요. 그 다음에 import의 모듈 이름이 옵니다. 그리고는 부를 때는 이 모듈 이름 함수 이름 이렇게 해요. 그래서 mining.association rule mining 이렇게 부르면은 대용량 데이터에서 변수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값을 리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뭐 그렇게 근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from myPython-lib.mining 즉 프라문에다가 패키지 이름 모듈 이름 이렇게까지 하고요. import에는 바로 함수를 불렀죠. 이렇게 해서 association rule mining 이렇게 하면은 호출할 때 바로 그냥 모듈이나 패키지 이름 없이 association rule mining 이렇게 호출을 해서 성공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좀 더 절대 경로로 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번에도 이제 패키지 내 모듈에 있는 함수를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앞서 myPython-lib 아래에 있는 하위 패키지인 GUI 패키지 아래에 REST라는 모듈을 만들었죠. rest.py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myPython-lib을 찾을 수 있는 부모 디렉토리인 users ontology를 시스패스에다 추가를 해 놓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import rest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듈이 없다는 그런 오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 import하고 패키지 이름 패키지 이름 모듈 이렇게 myPython-lib.gui.rest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import 문만 썼기 때문에 풀네임을 적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패키지 네임 패키지 네임 모듈 네임 함수 이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myPython-lib.gui.rest.load 이렇게 하니까 잘 실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네이밍 컨플릭트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무조건 import 문을 쓰고 풀네임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import 문 말고 from 문을 써서 오른쪽 화면에 있는 코드처럼요, from myPython-lib import gui.rest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는 from 문에 패키지 이름이 들어오고요, import 문에 패키지 이름 모듈 이름 이렇게 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불렀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임포트에 패키지 이름 모듈 이름을 했기 때문에 신텍스 에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from myPython.gui 즉 from 안에 패키지 이름 패키지 이름 이렇게 하고요. 그럼 import 문에는 모듈 이름만 이렇게 rest 이렇게 해서 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from 문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모듈 이름 import 문에 있는 모듈 이름부터 rest 하고 이제 load라는 함수를 부르면은 문제없이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에 가면은 이제 from에다가 뭘 했죠? 패키지 이름 패키지 이름 모듈 이름까지 다 했죠.
그리고 import에다 함수 이름을 갈로 없이 썼습니다. 그러면 바로 load하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겨도 전혀 오류는 없이 잘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load가 우리 두 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명칭 오류가 날 수 있어요. name conflict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from import 문을 사용해서 패키지 GUI 아래에 있는 모듈 REST 모듈과 fact 모듈을 부르고요. 그리고는 이제 import 안에 이렇게 load라는 함수를 둘 다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REST와 fact에 있는 load 함수를 둘 다 부른 후에 load를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게 실행이 될까요? REST에 있는 load가 실행이 될 것 같습니까? fact에 있는 load 함수가 실행이 될 것 같습니까?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점과 점을 연결하는 좌표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즉 fact에 있는 load 함수, 즉 마지막에 불른 from import로 불른 load의 함수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그 아래 코드처럼 from mypythonlib.gui 이렇게 패키지 이름을 쓰고 나서 import 문에다가 함수 모듈 이름 두 개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REST와 fact로.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모듈 점 함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REST.load에서 REST에 있는 load 함수를 부르게 되는 거고요. 또 fact에 있는 load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칭 오류를 피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별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from 문에서 import load as r load라고 하고 import load as v load라고 했죠. 그러면 이 별칭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r load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REST 모듈에 있는 load 함수죠. r load는. 그래서 REST에 있는 모듈의 함수 load를 실행하게 되고요. v load는 fact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 이것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실행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패키지 내 모듈의 함수에 접근하기 위해서 절대 경로를 사용했는데요. 상대 경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할 때 많은 패키지와 많은 모듈이 있고 그 모듈들의 이름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타고 가기가 수월하다면은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제 뭐 이걸 바로 하려면요, 그냥 한번 인터프리터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임포트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새로 파이썬을 실행해서 우리 상대 경로로 한번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절대 경로는요, 항상 루트 폴더, 루트 디렉토리부터 시작해서 보여주는 경로고요. 상대 경로는 내가 현재 위치한 디렉토리에서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한 현재 디렉토리는 dot 이렇게 점 하나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디렉토리는 점점 이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내 하위 디렉토리는 그냥 하위 디렉토리 이름을 설정을 하면 하위 디렉토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모듈에 이제 코드를 추가하는데요. mypythonlib이라는 패키지 아래 GUI라는 패키지 아래 map이라는 모듈이 있죠. map.py에다가 이제 아래 코드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from을 써서 부모 디렉토리에 있는 learning 이라는 모듈에서 import supervised learning 이라서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불러오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나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중 REST 파일이죠. REST 모듈에서 REST 모듈이 가지고 있는 load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내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출력을 보여주죠. 내가 사실은 myPythonLib의 learning에 있는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실제 호출한 결과를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하위 패키지인 구위 패키지 REST 모듈 아래에 있는 load 함수를 호출해서 실제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 있는 맵 모듈에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만든 후에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후에는 우리가 이제 한번 결과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페이지에 가면요. 이렇게 할 건데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한번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는 게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 앞서 절대 경로로 이렇게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에서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인터프리트 모드를 종료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우리가 append를 썼어요. 패스 append를 써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패스를 추가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끔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이것을 영원히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왜 할 때마다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느냐? 불편하다 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경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명칭과 사용자 패스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from myPythonLib의 GUI 이 두 패키지에서 import map 모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map 모듈에 있는 display 이 함수를 실행을 하니까 있는 그대로 실행이 되죠. 여기 맵에 있는 디스플레이는요. 사실은 이 맵 모듈이 상대 경로를 사용해서 다른 이런 패키지나 모듈에 있는 값들을 불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와일드카드 별 부호를 써서요. 이렇게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모듈을 불러온다든지 또는 모든 함수를 불러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from 패키지 이름 그리고 import하고 별 부호를 하면 됩니다. 단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패키지 예를 들면은 myPythonLib이라는 패키지 아래에는요. 밑줄 두 개로 시작하고 밑줄 두 개로 끝나는 init.py라는 파일이 있어야 되고 이 파일 안에는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밑줄 두 개로 시작하고 밑줄 두 개로 끝나는 all이라는 변수를 설정하고요. 거기다가 리스트로 이렇게 모듈 이름들을 정해줘야 됩니다. 우리 모듈 이름 4개 있었죠. Learning, Mining, Ontology, Parsing, Test. 이때는 확장자인 py는 생략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myPythonLib의 하위 패키지인 GUI 패키지에도 init이라는 파일이 있죠. 그 안에도 이렇게 밑줄 두 개로 시작하고 밑줄 두 개로 끝나는 all이라는 변수에다가 리스트로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모듈 이름을 다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죠? 도대체 이 init이라는 파일은 뭐고 이 all이라는 변수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밑줄 두 개로 시작하고 밑줄 두 개로 끝나는 대부분의 파일은 파이썬이 사용하는 특별한 이런 파일인데요. 여기 이제 이 파일은 사실은 클래스 안에서도 이렇게 init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패키지의 내용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파이썬이 자동으로 불러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해당 패키지가 또 해당 디렉토리 폴더가 패키지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파이썬 이제 3.3부터는 이런 init.py라는 파일이 없어도 패키지를 인식을 하지만요. 하위 버전과의 호환을 위해서는 이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init 파일 안에 있는 밑줄 두 개로 시작하고 밑줄 두 개로 끝나는 all 변수는요.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별 부호를 통해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요.
별 보호를 통해서 임포트를 한다는 말은 해당 패키지에 있는 모든 모듈을 임포트한다. 또는 해당 모듈에 있는 모든 함수를 임포트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all에 정의한 거기에 있는 모듈이나 함수 이름을 임포트하게 됩니다. 그 말은요, 무조건 이렇게 임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정을 해줘야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별 보호를 사용해도 이게 숨기고 싶은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은 프라이빗하게 쓰고 싶은 게 있으면은 여기서 생략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하는 의미에서 이 all 변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파이썬 인터프리 종료하고요. 다시 실행한 후에 아래 명령을 이렇게 씁니다. 즉, sys pass append 해서 my python lib에 있는 부모 폴더 이름을 패스로 지정을 해주고요. 윈도우의 경우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한 후에 이번에는 from my python lib 하고 임포트하고 별표 이렇게 해서 별표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learning이라는 모듈, 이 learning 모듈은 my python lib 아래에 있죠. 에 있는 supervised learning을 이렇게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났죠. 왜 오류가 났을까요? 사실 우리가 밑줄 두 개를 시작하고 밑줄 두 개를 끝나는 init.py라는 파일을 만들었지만 현재는 그 파일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포트 별표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듈들을 다 불러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직 init 파일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임포트에다가 정확하게 모듈 이름을 지정해 줘야만이 learning이라는 모듈을 불러올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all, import all, 그러니까 별 부호를 사용하기를 허락하고자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init.py 파일에다 코드를 추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mypython lib 패키지 디렉토리에 위치한 init 파일에는 요 네 가지 모듈을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mypython GUI 패키지에 위치한 init 파일에는 rest와 vector, 여기는 사실은 아직 맵은 추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맵은 추가를 안 하고 요 두 개만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준 후에요. 다시 파이썬 인터프리트를 종료하고 나서 다시 실행한 후에 이제 아래 명령 이렇게 이 패스를 추가를 합니다. 윈도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import 별표, 별보호를 사용해서 mypython lib에 있는 모든 모듈을 불러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learning이란 모듈에 있는 supervised learning이란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그 결과 오류가 나지 않고 결과를 잘 반환했습니다. 이번에는 mining이라는 모듈에 있는 association rule mining이라는 함수를 불러왔는데 이때도 오류가 없이 잘 반환하죠. 이제 import 별보호가 완전히 작동을 잘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GUI 패키지에서 한번 다 불러오겠습니다. from mypython lib.gui 하고 이제 임포트해서 별보호를 사용했죠. 그리고 그 안에 세 개의 패키지, 모듈이 있습니다. 요 모듈 중에 첫 번째 rest 모듈에 있는 거, 여기 임포트 별보호를 사용했죠. 이렇게 해서 부른 후에 세 개의 모듈 중에서 rest에 있는 로드를 부르니까 문제없이 잘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vector에 있는 로드를 부르니까 또 문제없이 잘 호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맵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러가 나죠. name 에러가 나고 name map is not defined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앞서 init 파일에, 구에 있는 init 파일에 두 개만 넣었죠. rest와 vector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맵은 호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포트 문에 어떤 모듈이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어,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init 파일을 잘 활용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매번 파이썬 인터프리트를 실행할 때마다 sys.pass.append 이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mypythonlib 패키지 디렉토리를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아예 컴퓨터 환경에서 내 컴퓨터 환경에서 추가함으로써 매번 인터프리트를 실행할 때마다 패키지를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는 이제 고급 시스템 여러분 설정에 들어가서 제어판에서 시스템 및 보안 그리고는 시스템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면요. 환경 변수가 나오는데 시스템 속성 안에 맨 아래에 보면 환경 변수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환경 변수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시스템 변수가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패스, 환경 변수에 있는 패스에 들어가는 건데, 요 안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뭘 추가하냐면 대문자로 파이썬 패스를 이제 추가를 하고요. 이제 여기 이제 경로를 추가할 건데, 먼저 방법을 보면요. 이 화면에서 처음에 새로 만들기를 했어요. 여기에 파이썬 이제 여기 두 번째 팝업에 보면은 C 드라이브의 users 아래에 ontology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요렇게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버튼 확인을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3번처럼.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매번 여러분이 만든 mypythonlib이라는 사용자 패키지를 추가할 필요 없이 영원히 여러분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제 실행을 하면요.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고 이렇게 import mypythonlib 밑에 learning이라는 모듈에서 supervised learning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 환경에서 패키지 모듈을 갖다가 시스템 환경 변수에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맥 함수에서는 여러분의 홈 폴더 아래에 숨겨져 있는 .bash 밑줄 프로파일이나 또는 여러분이 이제 .g 프로파일을 갖다가 사용해서 여기에다 파이썬 패스를 추가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쉘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배시 쉘이냐 G 쉘이냐에 따라서 이걸 하면 되고요. 맥 OS처럼 이렇게 배시 파일을 찾으면 되고 여러분이 그래서 BI 에디터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BI 에디터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의 홈 폴더 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BI 아니면 다른 폴더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명령대로 BI하고 tilde를 하고 났어요. 그리고는 슬래시 점 배시 밑줄 프로파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G셀을 사용하게 되면은 BI tilde 슬래시 점 G 프로파일을 해서 열고요. 이렇게 열리자마자 영어 키보드, 영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키보드 모드가 영어 키보드 모드에서 대문자 G를 누릅니다. 즉 Shift G를 눌러서 파일의 맨 끝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어 키보드 모드에서 키보드에서 대문자 O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Shift O를 누르면은 아래에 한 줄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입력 모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문자로 파이썬 패스 하고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export python pass 이렇게 한 후에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escape 키를 누르고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콜론 소문자로 W Q 이렇게 하면은 추가된 패스 파이썬 패스를 추가하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오신 후에 파이썬을 실행해서 하시면요. 여러분이 만든 mypython lib이라는 사용자 패키지와 GUI 패키지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사용자가 만든 패키지나 모듈
그리고 함수를 불러써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때 크게는 이제 매번 실행할 때마다 sys 모듈에 있는 sys.pass.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그 내가 만든 사용자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를 패스로 지정해서 추가한 후에 매번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싫으면은 아니죠. 뭐 꼭 싫다기보다는 그냥 매번 그렇게 하기가 불편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컴퓨터 환경에 있는 환경 변수 패스에다가 파이썬 패스를 추가하면은 매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사용자 패키지와 모듈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